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69세 어머니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 남장을 하고 군대에 잠입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충격적인 스토리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정말 놀라실 텐데요. 영상이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골목길 사이로 스며드는 석양이 낡은 간판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한복판에 자리한 조그만 반찬 가게에서는 이정숙이 오늘도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내일도 나물 좀 챙겨주세요. 단골 할머니가 인사를 건네자 정숙은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럼요, 걱정 마세요. 우리 민재가 좋아하던 시금치나물도 넉넉히 담아드릴게요. 손님이 떠나고 나서야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69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요즘 들어 어깨가 많이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특히 2달 전부터는 더욱 그랬어요. 가게 문을 닫고 2층 집으로 올라간 정숙은 곧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반복하는 일과였어요. 제39기갑대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새로 고침을 누르는 것 말입니다. 오늘도 공지사항이 없네. 정숙의 아들 민재는 24살에 입대해서 벌써 8개월째 군 복무 중이었어요. 처음 몇 달간은 편지도 자주 오고 전화도 정기적으로 받았는데 2달 전부터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정숙은 걱정이 되어 부대에 여러 번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에는 훈련 중이라 연락이 어렵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휴가 중 무단 이탈로 처리됐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더 이상의 정보 제공은 거부했어요. 무단 이탈이라니. 우리 민재가 그런 애가 아닌데. 정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서랍에서 민재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입대 전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민재의 모습을 보며 정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민재는 어릴 때부터 말보다는 행동으로 효심을 보이는 아이였어요. 고등학교 때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모아 어머니께 드렸고 대학교 때는 장학금을 받아 정숙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 했습니다. 그런 아이가 군대에서 무단 이탈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분명히 무언가가 있어. 내가 느끼는 이 불안감이 괜한 게 아니야. 정숙은 과거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젊은 시절 특전사 행정병으로 복무했던 시절 말입니다. 그때 정숙은 남다른 직감으로 여러 사건들을 해결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지금 느끼는 이 위화감도 그때와 비슷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시장에서 만난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어요. 정숙이네 아들 말야, 군대서 도망쳤다며? 아이고, 그런 일이. 정숙이가 얼마나 속상할까. 요즘 젊은 애들은 힘들면 다 도망치더라고. 정숙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것도 느낄 수 있었어요. 동정과 걱정이 섞인 눈빛들이 정숙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반찬 가게 정리를 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민재가 어릴 때 자주 앉아있던 가게 구석 의자를 바라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민재가 그 자리에 앉아 숙제를 하던 모습이 어제 일 같았거든요. 엄마, 나 커서 꼭 군인 될 거야. 우리나라 지키는 멋진 군인 말이야. 초등학교 때 민재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때 정숙은 자신의 군 복무 경험을 이야기해주며 민재의 꿈을 응원해줬었습니다. 그런 민재가 무단 이탈을 했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됐어요. 그날 밤 정숙은 또다시 악몽을 꾸었습니다. 민재가 어둠 속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아무리 달려가도 민재에게 닿을 수 없었습니다.
깨어난 정숙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민재야, 어디 있니? 엄마한테 뭐라도 신호를 보내줘. 정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그때 정숙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민재는 분명히 어디선가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확신 말이에요. 며칠 뒤 정숙은 부대 면회를 신청해 봤지만 해당 병사는 무단 이탈 상태라 면회 불가라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부대 담당 간부를 직접 찾아가도 군 기밀 사항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정숙은 부대 앞에서 발길을 돌리며 분노를 느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때 정숙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69세 반찬가게 사장이 아닌 과거 특전사 출신의 날카로운 직감을 가진 여성의 모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재가 그런 애가 아닌데 분명히 무언가가 있어. 정숙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아들을 찾기 위한 어머니의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며칠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대 담당 간부를 직접 찾아갔던 그날 이후로 더욱 불안감이 커졌어요. 간부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군 기밀 사항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간부가 반복했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숙은 과거 특전사 행정병 시절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기밀 사항이라면 애초에 그런 말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에요. 뭔가 감추고 있어. 분명히. 정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반찬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밤 동안 정숙을 괴롭히는 악몽이 더욱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재가 어둠 속에서 고문당하는 모습, 좁은 공간에 갇혀서 도움을 청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났어요. 민재야, 엄마가 반드시 찾아낼게. 정숙은 잠에서 깨어나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69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눈빛이 날카로워져 있었어요. 그런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있던 정숙 앞으로 누군가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바닥에 하얀 봉투 하나가 살짝 밀려 들어왔어요. 정숙은 급히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집어든 정숙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안에는 손글씨로 쓰인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 자진 이탈한 거 아님. 누가 감추고 있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정숙에게는 번개 같은 충격이었어요. 정숙은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글씨체로 봐서는 젊은 남성이 쓴 것 같았어요. 역시 내 직감이 맞았어. 정숙은 편지를 꼭 쥐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부터 정숙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민재를 감추고 있다면 직접 찾아 나서야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다음 날 정숙은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상자 속에서 과거 군 복무 시절의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낡은 군복, 계급장, 그리고 몇 장의 사진들이 나왔어요. 이정숙 일병. 자신의 옛 군복을 바라보며 정숙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는 23세 패기 넘치는 여군이었어요. 특전사 행정병으로 복무하면서 여러 사건들을 해결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정숙은 컴퓨터를 켜고 입대 관련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나이 제한, 필요 서류, 신체 검사 등등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어요. 며칠 전 반찬 가게에 왔던 젊은 청년이 떠올랐습니다.
민재와 비슷한 키에 체격도 비슷했던 청년 말이에요. 그 청년은 취업 준비생이라며 군 입대를 미루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정숙은 그 청년을 다시 찾아갔어요.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청년도 정숙의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제 신분증과 서류를 빌려드릴게요. 하지만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요? 고마워요. 걱정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정숙은 청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남성복을 입으면 충분히 젊은 남성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69세에 다시 군대라. 정숙은 쓴웃음을 지었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숙은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어요. 반찬 가게를 임시 휴업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집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중요한 서류들은 따로 보관했어요. 정숙은 헤어샵에 가서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미용사가 놀라며 이유를 물었지만 정숙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라고만 답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짧은 머리에 남성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마치 40년 전 군 복무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간다. 정숙은 민재의 사진을 가슴팍에 넣고 작은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어요. 입대 서류, 신분증, 그리고 과거 군 복무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까지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숙은 반찬 가게를 한 번 더 둘러봤어요. 수십 년간 자신의 터전이었던 이곳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정숙은 민재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 순간 정숙의 내면에서 강한 의지가 솟아올랐습니다. 내가 군인으로 살았던 이유, 이제야 알겠네. 내 새끼 구하라고. 정숙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요. 평범한 어머니에서 전사로 변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숙은 입대 부대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어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정숙은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기다려, 민재야. 엄마가 반드시 찾아낼게.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지는 교육대 정문 앞에서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와 남성복 차림의 정숙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손에 든 입대 서류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정민, 이제 이 이름으로 살아야 해. 빌려온 청년의 신분으로 위장 입대를 결심한 정숙이었어요. 69세의 나이를 속이고 군대에 들어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민재를 찾기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입대 접수를 마친 정숙은 다른 신병들과 함께 대기실로 향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 자신의 아들뻘 되는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당당하게 그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어요. 야, 형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옆에 앉은 신병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정숙은 잠깐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답했어요. 26이야. 너는? 저는 21입니다. 형이 늦게 오셨네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정숙의 정체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교육대에서의 첫 번째 밤이 지나고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정숙은 과거 특전사 행정병으로 복무했던 경험을 살려 다른 신병들보다 훨씬 뛰어난 실력을 보였어요. 이정민, 동작이 정확하네. 이전에 군 경험이 있나? 교관이 정숙을 유심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숙은 순간 긴장했지만 차분하게 답했어요. 아니요. 그냥 평소에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교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훈련으로 넘어갔어요.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정숙은 자연스럽게 다른 병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같은 소대의 문제아로 소문난 장태수와는 처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야, 이정민. 너 뭔가 이상해.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장태수가 정숙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숙은 마음속으로 긴장했지만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을 뿐이야. 조용히? 웃기지 마. 여기서 조용히 지내면 살아남을 수 없어. 장태수는 정숙을 밀치며 지나갔어요. 정숙은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았지만 장태수의 행동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장태수가 악몽을 꾸며 잠꼬대하는 것을 들었어요. 과거 군 복무 경험으로 정숙은 장태수의 증상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 아이가 뭔가 큰 충격을 받았구나. 정숙은 장태수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문제아가 아니라 상처받은 아이였던 것입니다. 다음 날 훈련 중 장태수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다른 병사들이 당황하는 사이 정숙이 재빠르게 달려가 장태수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물 좀 마셔. 정숙은 자신의 물통을 장태수에게 건넸어요. 장태수는 놀란 눈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왜 도와주는 거야? 같은 소대잖아. 당연하지. 정숙의 따뜻한 말에 장태수의 경계심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그날 이후 둘 사이의 관계가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기간이 지나가면서 정숙은 본능적으로 다른 병사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나이 어린 신병들이 힘들어하면 격려해주고 아픈 병사가 있으면 돌봐주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처럼 말이에요. 이정민, 너 정말 좋은 사람이야. 형 같아. 한 신병이 정숙에게 말했어요. 정숙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미소로 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힘내자. 곧 끝나. 교육대 생활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정숙은 드디어 기회를 잡았어요. 전출 희망 부대를 신청하는 날이었습니다. 제39기갑대대로 전출을 희망합니다. 정숙은 교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교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기갑대대? 거기 힘든데 괜찮겠나? 네, 괜찮습니다. 정숙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민재가 있던 바로 그 부대였습니다. 며칠 후 전출 결과가 발표됐어요. 정숙의 이름이 제39기갑대대 전출 명단에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된 것이었어요. 이정민, 너도 기갑대대구나. 나도 거기야. 장태수가 정숙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정숙은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장태수와 함께라면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 잘 됐네. 같이 가자. 이정민, 너 정말 이상해.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장태수는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태수의 마음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교육대를 떠나는 날 정숙은 마지막으로 민재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민재에게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민재야, 엄마가 이제 내가 있던 곳으로 가. 조금만 더 기다려. 정숙은 사진을 다시 가슴팍에 넣고 제39기갑대대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어요. 장태수가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정민, 기갑대대는 정말 험한 곳이야. 조심해. 왜? 그냥 뭔가 이상한 곳이라는 소문이 있어.
장태수의 말에 정숙은 긴장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습니다. 민재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버스가 제39기갑대대로 향하는 동안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제39기갑대대의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정숙은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겉보기에는 여느 부대와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공기 중에 무거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정민, 장태수, 여기가 너희들이 배치될 생활관이야. 안내하던 선임병이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생활관에 들어서자 정숙은 더욱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모두 말을 아끼고 있었거든요. 눈빛에는 두려움 같은 것이 서려 있었어요. 야, 새로운 애들. 여기서는 함부로 말하지 마. 알겠지? 한 고참병이 정숙과 장태수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없던 일을 있었다고 하거나 있던 일을 없다고 하면 안 돼. 명심해. 고참병의 말에 정숙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큰 문제가 이 부대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점호 시간 정숙은 중대장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최근 우리 부대에서 자진이탈한 병사가 있었다. 이정민재라는 놈인데 절대 그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 중대장이 민재의 이름을 언급하는 순간 정숙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전혀 드러내지 않았어요. 점호가 끝난 후 정숙은 조심스럽게 주변 병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이정민재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르는 게 나아. 그냥 없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병사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정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정숙은 부대 곳곳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민재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고참 간부가 민재의 이름을 들었을 때 보인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김중사님, 혹시 이정민재 병사 아세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김중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런 놈 모른다. 애초에 우리 부대에 없던 놈이야. 하지만 김중사의 눈빛에는 명백히 놀람이 있었어요. 정숙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민재에 대해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정숙은 장태수와 함께 부대 내부를 몰래 돌아다녔습니다. 장태수는 처음에 망설였지만 정숙의 간절함에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정민, 너 정말 이상해. 왜 그 사라진 병사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아? 그냥 궁금해서. 같은 이름이라서 그런가 봐. 정숙은 얼른 둘러댔어요. 장태수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둘이 부대 뒤편 창고 근처를 지나가던 중 정숙은 땅에 떨어진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자세히 보니 군화 한 짝이었습니다. 정숙은 군화를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 순간 정숙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군화에 민재의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군화에 묻어있는 핏자국이었어요. 이게 민재 것이야.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장태수가 다가와 정숙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이정민, 괜찮아? 얼굴이 하얘졌는데. 아, 아니야. 괜찮아. 정숙은 군화를 재빨리 옷 안에 숨겼습니다. 이것은 민재가 여기 있었다는 증거였어요. 그리고 뭔가 나쁜 일이 벌어졌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숙은 더욱 신중하게 조사를 시작했어요.
장태수도 정숙의 진지함을 느끼고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정민,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 그 사라진 병사 말이야. 뭔데? 며칠 전에 한 병사가 술 먹고 중얼거리는 걸 들었는데 뭔가 불법적인 일에 그 병사가 연루됐다는 거야. 장태수의 말에 정숙은 귀가 번쩍 뜨였어요. 어떤 불법적인 일? 잘 모르겠어. 하지만 장비 관련된 일이라고 했어. 그리고 그 병사가 그걸 폭로하려다가 사라졌다는 거야. 정숙은 마음이 뛰기 시작했어요. 민재가 뭔가 큰 비리를 발견했고 그것 때문에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장태수, 내가 나를 도와줄 수 있어? 뭘? 진실을 찾는 거야. 그 사라진 병사에게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이야. 장태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도와줄게. 하지만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숙은 장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정숙은 민재의 군화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핏자국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민재야,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니? 정숙은 눈물을 참으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민재를 찾아내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정숙과 장태수는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어요. 부대 내 여러 병사들과 대화를 나누며 조심스럽게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병사가 조용히 정숙에게 다가왔어요. 형, 혹시 이정민재 병사 찾고 있어요? 정숙은 가슴이 뛰었지만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물어? 제가 그 병사랑 친했거든요. 그 사람이 사라지기 전에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는데? 자기가 뭔가 큰 걸 발견했는데 그걸 신고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정숙은 확신했습니다. 민재는 분명히 이 부대의 비리를 발견했고 그 때문에 위험에 처한 것이 틀림없었어요. 정숙과 장태수는 며칠간 신중하게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민재가 발견했다는 비리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정숙은 결정적인 단서를 찾기 위해 부대 뒤편 창고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이정민, 정말 위험해. 이 시간에 창고 쪽은 순찰이 돌아. 장태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정숙은 멈출 수 없었어요. 민재의 군화를 발견했던 그 창고에 더 많은 증거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괜찮아. 조심해서 다녀올게. 정숙은 어둠 속을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창고 근처에 도착하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창고 안에서 무언가를 옮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창고 뒤편으로 돌아가 작은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몇 명의 간부들이 큰 상자들을 트럭에 싣고 있었습니다. 상자에는 군용 장비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바로 민재가 발견한 거구나. 정숙은 확신했습니다. 군용 장비를 불법으로 반출하는 현장이었어요. 정숙은 휴대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정숙의 어깨를 잡았어요. 거기 누구야? 정숙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김중사가 손전등을 비추며 서 있었어요. 이정민?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정숙은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김중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정숙을 바라봤어요. 그때 창고에서 나온 다른 간부가 김중사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중사, 뭔 일이야? 새로운 병사가 여기서 어슬렁거리고 있어. 간부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정숙은 위험한 상황임을 직감했습니다. 일단 데리고 가. 확인해 봐야겠어. 정숙은 간부들에게 끌려가며
마음속으로 장태수를 불렀어요. 하지만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간부들은 정숙을 한적한 건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정숙은 신원 조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정민이라고? 이상하네. 너 진짜 이정민 맞아? 간부가 컴퓨터를 보며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숙은 가슴이 뛰었지만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간부는 계속 컴퓨터 화면을 보며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정숙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야, 이거 봐. 이정민의 사진이랑 얼굴이 다른데? 다른 간부가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정숙은 이제 완전히 발각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너 도대체 누구야? 진짜 이름이 뭐야? 간부들이 정숙을 둘러싸며 다그쳤어요. 정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내 이름은 이정숙입니다. 이정숙? 여자 이름 아냐? 설마. 간부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숙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람 여자야. 간첩일지도 몰라. 간부들은 서둘러 헌병대에 연락했어요. 정숙은 완전히 위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왜 여기 들어왔어? 목적이 뭐야? 아들을 찾고 있어요. 이정민재. 제 아들이에요. 정숙은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이정민재의 어머니라고? 그럼 너 때문에. 간부들은 서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큰 문제가 될 것을 예상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장태수가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습니다. 이정민, 헌병대가 오고 있어. 장태수는 정숙의 위험을 감지하고 달려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망쳐. 장태수가 소리쳤지만 간부들이 정숙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때 장태수가 갑자기 간부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놓아. 혼란한 틈을 타서 정숙은 간부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장태수와 함께 건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쪽으로. 장태수가 정숙의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달렸어요. 뒤에서는 헌병들의 추격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탁탁. 갑자기 총소리가 울렸어요. 헌병들이 경고 사격을 한 것이었습니다. 정숙과 장태수는 더욱 빠르게 달렸어요. 저기 숨자. 장태수가 부대 뒤편 수풀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둘은 수풀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고르며 장태수가 정숙에게 물었어요. 이정민. 아니, 당신 진짜 누구세요? 정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내 이름은 이정숙이야. 그리고 이정민재는 내 아들이야. 아들이요? 그럼 당신이 민재 엄마야. 아들을 찾으러 온 거야. 장태수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필사적이었구나. 장태수, 내가 나를 도와준 이유가 뭐야? 그날 민재가 그 간부한테 끌려간 거 내가 봤어요. 장태수의 말에 정숙은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네. 김중사랑 다른 간부들이 민재를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그 후로 민재를 본 사람이 없어요. 정숙은 확신했습니다. 민재가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이라고 말이에요. 장태수, 민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 확실하지는 않지만 부대 뒤편에 비밀 시설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정숙은 희망을 느꼈어요. 민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곳으로 가자. 너무 위험해요. 헌병들이 우리를 찾고 있어. 상관없어. 내 아들을 찾아야 해. 정숙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장태수는 정숙의 모성을 느끼며 마음을 정했습니다. 알겠어요. 함께 가죠. 둘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다음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진짜 위험한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헌병들의 추격을 피해 숲을 속에 숨어 있던 정숙과 장태수는 새벽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부대 전체가 소란스러웠지만 두 사람은 민재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버텨냈어요. 정숙 씨, 정말 괜찮으세요? 장태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숙은 6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친 기색이 없었습니다. 괜찮아. 내 아들을 찾기 전까지는 쓰러질 수 없어. 정숙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장태수는 그런 정숙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새벽 3시경 부대가 조금 조용해지자 둘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장태수가 말했던 비밀 시설을 찾아 부대 뒤편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수상해요. 장태수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작은 콘크리트 건물이 있었어요. 다른 건물들과 달리 창문이 거의 없고 출입구도 하나뿐이었습니다. 저기가 비밀 벙커일까? 정숙은 건물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주변에는 경비도 없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둘은 조심스럽게 건물에 접근했어요. 출입구는 굳게 잠겨 있었지만 정숙은 과거 특전사 시절의 경험을 살려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아세요? 군대에서 배운 거야. 쓸모가 있을 줄 몰랐는데. 문이 열리자 둘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은 생각보다 넓었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정말 비밀 시설이네요. 장태수가 놀라며 말했어요. 정숙은 손전등을 켜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자 넓은 공간이 나타났어요. 그곳에는 온갖 서류와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군용품 밀매 기록이네. 정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서류에는 대량의 군용 장비를 민간에 불법 판매한 기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 씨, 이것 좀 보세요. 장태수가 한 폴더를 들고 와서 정숙에게 보여줬어요. 폴더에는 이정민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재. 정숙은 급히 폴더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민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신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군용품 불법 매매 신고서. 민재가 이걸 작성했구나. 정숙은 민재의 글씨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올바른 일을 하려다가 이런 위험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재는 어디에 있을까요? 장태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정숙도 계속 찾아봤지만 민재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벙커 깊숙한 곳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둘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기 문이 하나 더 있네요. 장태수가 가리킨 곳에는 철문이 있었어요. 문 너머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있어. 정숙은 급히 문을 열려고 했지만 단단히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장태수, 뭔가 문을 부술 만한 도구 없을까? 장태수는 주변을 살펴보다가 철제 막대기를 찾아왔어요. 둘은 힘을 합쳐 문을 부수려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문이 열렸어요. 안은 작은 방이었는데 구석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민재. 정숙은 달려가서 쓰러진 사람을 확인했어요. 바로 민재였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심각한 상태였어요. 탈수와 영양실조로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민재야. 엄마야, 엄마가 왔어. 정숙은 민재를 안고 울었어요. 민재는 간신히 눈을 뜨며 정숙을 알아봤습니다. 엄마. 그래, 엄마야. 널 찾으러 왔어. 민재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리했나 봐요.
아니야, 민재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옳은 일을 한 거야. 정숙은 민재를 달래며 상태를 확인했어요. 당장 병원으로 옮겨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장태수, 민재를 병원으로 데려가야 해. 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수배된 상황인데. 그때 정숙은 결심을 했어요. 모든 것을 끝내야 할 때였습니다. 장태수, 너는 민재를 데리고 나가. 나는 여기 남아서 증거를 정리할게. 혼자 두면 안 돼요. 괜찮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정숙은 벙커에 있던 모든 서류와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것들을 국방부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이 모든 일을 끝낼게. 내가 하려던 일을 엄마가 대신 해줄게. 정숙은 민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장태수가 민재를 부축해서 벙커 밖으로 나가려 할 때 정숙은 마지막으로 벙커를 둘러봤어요. 군대는 나를 키워줬지만 지금은 내가 바로 잡아야 해. 정숙은 가슴 깊이 느꼈어요. 이 모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진정한 군인의 임무라는 것을 말이에요. 정숙은 휴대폰을 꺼내 국방부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위치와 발견한 증거들에 대해 상세히 신고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모든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이 부대에서 일어난 불법 행위를 반드시 처벌해 주세요. 신고를 마친 정숙은 벙커에서 나와 장태수와 민재를 따라갔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 대결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재야, 이제 정말 끝이야. 엄마가 모든 걸 해결했어. 정숙은 민재를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아들을 구했지만 아직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확신했어요. 이제 승리는 자신들의 것이라고 말이에요. 정숙과 장태수가 의식을 잃은 민재를 부축하고 벙커에서 나오자 부대 전체에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국방부 신고가 접수되면서 군 내부 감사팀이 긴급 출동한 것이었어요. 정숙 씨, 저기 구급차가 와요. 장태수가 멀리서 다가오는 구급차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재야, 이제 안전해. 병원으로 가자. 구급대원들이 민재를 응급처치하며 구급차에 태웠어요. 정숙은 민재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탔습니다. 어머님, 환자 상태가 위독합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요. 구급대원의 말에 정숙은 민재를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이제 조금만 더 버텨주면 된다고 말이에요. 구급차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숙은 휴대폰으로 국방부에 추가 신고를 했습니다. 벙커에서 발견한 모든 증거 자료들의 위치를 상세히 알려줬어요. 증거는 제39기갑대대 뒤편 지하 벙커에 있습니다. 반드시 확보해 주세요. 신고를 마친 정숙은 민재가 실려가는 병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었거든요. 한편 제39기갑대대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감사팀이 도착해서 부대를 봉쇄하고 전면 수사에 들어간 것이었어요. 모든 간부는 대기실로 집합하라. 감사팀장의 명령에 김중사를 비롯한 간부들이 당황하며 모였습니다. 이미 비밀 벙커는 발견되었고 모든 증거가 압수된 상태였어요. 그때 부대장실에서는 더 큰 문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비리의 배후 인물인 박대령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끝날 수는 없어. 박대령은 권총을 꺼내 들고 부대장실을 나섰어요. 자신을 신고한 사람을 찾아 마지막 복수를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그때 부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어요. 민재는 안전하게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장태수, 너는 병원에 가서 민재를 지켜줘.
정숙 씨도 함께 가세요. 이제 위험해요. 안 돼. 내가 마지막까지 책임져야 해. 정숙은 장태수와 헤어져 혼자 부대로 향했어요. 그때 부대 입구에서 박대령과 마주쳤습니다. 너로군. 이 모든 일을 벌인 게. 박대령이 정숙을 보며 이를 갈았어요. 정숙은 두려워하지 않고 박대령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요. 내 아들을 괴롭힌 당신들을 용서할 수 없어. 내 아들, 그 망할 놈이 우리 계획을 망쳤어. 박대령은 권총을 정숙에게 겨누었어요. 하지만 정숙은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올바른 일을 한 거야. 당신들이 잘못한 거지. 올바른 일? 웃기지 마. 이 모든 게 다 망했어. 박대령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나타났어요. 바로 장태수였습니다. 정숙 씨. 장태수가 박대령에게 달려들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박대령이 먼저 총을 발사했습니다. 탕! 총소리가 울렸고 장태수가 정숙을 감싸며 쓰러졌어요. 총알이 장태수의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장태수. 정숙은 쓰러진 장태수를 부축하며 소리쳤어요. 장태수는 피를 흘리면서도 정숙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정숙 씨만 무사하면 돼요. 박대령이 다시 총을 겨누려는 순간 정숙이 일어났어요. 6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숙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군대가 내 아들 죽이려 했다고? 이젠 내가 너희를 끝낸다. 정숙의 목소리에는 강한 분노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과거 특전사 시절의 모든 훈련이 되살아났습니다. 박대령이 다시 방아쇠를 당기려 했지만 정숙이 재빠르게 움직여 박대령의 손목을 쳤어요. 권총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군인의 힘이야. 정숙은 박대령을 제압했어요. 그때 국방부 감사팀과 헌병들이 달려왔습니다. 박대령을 체포하라. 감사팀장의 명령에 헌병들이 박대령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박대령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어떻게 나를... 박대령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어요. 정숙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나도 군인이었거든요. 당신 같은 부패한 군인과는 다르지만 구급대원들이 장태수를 응급처치하며 병원으로 후송했어요. 정숙은 장태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장태수. 내가 없었다면 못 해냈을 거야. 정숙 씨, 민재를 구해서 다행이에요. 장태수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미소를 지었어요.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장태수를 배웅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정숙은 감사팀장과 면담을 했어요. 이정숙 씨, 당신이 제공한 증거로 이 부대의 모든 부정부패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민재는 무혐의가 되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이정민재 병사는 공로자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제39기갑대대 부정부패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어요. 정숙은 병원에서 민재와 장태수를 돌보며 뉴스를 봤습니다. 국방부는 해당 부대를 전면 개편하고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숙은 뉴스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의 용기로 군대를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었다는 것에 말이에요. 엄마, 정말 고생 많았어요. 민재가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민재야. 엄마가 해야 할 일이었어. 몇 달이 흐른 후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복판에 자리한 작은 반찬 가게에는 예전과 다른 활기가 흘렀어요.
이정숙이 앞치마를 메고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는 장태수가 반찬을 포장하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시금치나물 좀 챙겨주세요. 단골 할머니가 들어오자 정숙은 환한 미소로 맞이했어요. 예전과 똑같은 인사였지만 이제는 그 미소에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요. 오늘은 장태수가 직접 만든 나물도 드릴게요. 장태수는 수줍게 웃으며 정성스럽게 포장한 반찬을 내밀었어요. 명예전역 후 정숙과 함께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이미 2달이 지났습니다. 장태수 씨 솜씨가 정말 좋아졌네요. 우리 손자도 이 나물만 찾아요. 할머니의 칭찬에 장태수는 더욱 기뻐했어요. 과거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정숙과 민재 가족과 함께하며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떠나고 나서 정숙은 텔레비전을 켰어요. 오후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제39기갑대대를 포함한 전국 주요 부대의 전면 개편 완료를 발표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가게에 울려 퍼졌어요. 정숙과 장태수는 화면을 주시하며 들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군용품 불법 매매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 감시 체계가 대폭 강화되었으며 향후 모든 병사 보호 조치 강화 및 내부 감사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정숙은 뉴스를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들의 용기로 시작된 변화가 정군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신 거네요. 장태수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해낸 거야. 너도 민재도 모두 함께 말이야.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민재가 들어왔어요. 심리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인 민재는 이제 많이 건강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장태수 형, 오늘 치료 끝났어요. 민재는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군 면제 처리를 받은 후 꾸준히 치료를 받으며 정신적 외상을 극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오늘 컨디션은 어때? 정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재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선생님도 이제 거의 다 나았다고 하셨어요. 정말 다행이야. 정숙은 아들을 안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그토록 찾아 헤맨 아들이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오늘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민재가 신비로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정숙과 장태수는 궁금한 듯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뭔데?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와 장태수 형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싶다고 하네요. 정숙은 놀라며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그런 건 필요 없어. 우리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야. 하지만 엄마의 용기로 많은 것이 바뀌었잖아요. 다른 부모들도 엄마처럼 용기를 낼 수 있게 될 거예요. 민재의 말에 장태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숙 씨, 민재 말이 맞아요. 우리가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정숙은 잠깐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받아보자. 다른 부모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말이야. 그날 저녁 가족 같은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정숙이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을 앞에 두고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엄마, 제가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해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숙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뭘 공부하고 싶은데?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저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민재야. 정숙은 아들의 성장을 느끼며 뿌듯해했어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욱 성숙해진 민재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도 장태수 형과 함께
반찬 가게를 더 크게 키워보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가 편히 쉴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우리 민재가 이렇게 듬직해졌네. 정숙은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장태수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국방부에서 열린 표창식에 참석했어요. 많은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숙과 장태수는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이정숙 씨의 용기와 희생으로 우리 군이 더욱 건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치사를 들으며 정숙은 감회가 새로웠어요. 아들을 구하려는 단순한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표창식이 끝난 후 기자들이 정숙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런 큰 일을 해내셨나요? 기자의 질문에 정숙은 잠깐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답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어머니였어요. 하지만 내 아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죠. 모든 부모가 그럴 거예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평범하게 살 거예요. 아들과 장태수와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말이에요. 정숙의 답변에 기자들은 감동을 받았어요. 거창한 계획이 아닌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는 정숙의 소박함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다시 앞치마를 메고 반찬 가게 일을 시작했어요. 장태수와 민재가 옆에서 도우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하루를 마무리하며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아들을 구한 게 아니라 나라까지 조금 바꾼 셈이지. 정숙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69세의 평범한 어머니가 해낸 특별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여운은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을 것이었어요.